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각선준입니다. 네, 오늘 오늘 완전 눈치 보기 아닙니까? 지수만 네. 보면. 이게 FOMC 앞두고 있어서 네. 그런가 아직은 큰 특징이 없습니다. 네. 그냥 제자리에서 고만고만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예. 코스피 0.38% 상승, 코스닥은 그냥 보합세 유지를 했고요. 외국인은 조금씩 계속 파는 것 같아요. 네. 네, 환율도 1,311원. 어제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국고채도 한 2년물, 한국 3년물 한 2bp 정도 상승. 국고채 시장도 그냥 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게 이제 내일 있을 한국으로는 모레 새벽이게 되겠죠. 네, 그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코스피는 예전에 한 10몇 프로 상승했었잖아요. 네. 10% 넘게 상승했었죠. 예, 근데 지금 한 6%대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고, 예. 코스닥이 18%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한번 제가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이 만약에 올해 상승을 안 했더라면 네. 코스닥 지수는 올해 한 4% 상승하는데 그쳤을 것이다. 네. 네, 그 두 종목이 참 영향을 많이 끼쳤고, 심지어 어제 압수수색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마이너스 13% 수익률을 전부 다 플러스 전환시키고 오늘 추가로 또 에코프로가 상승을 할 정도니까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제일 강했습니다. 1.5% 상승을 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 시멘트주들이 한 2, 3%씩 상승을 했고, 포스코 케미칼도 1% 상승했습니다. 의료종밀 섹터에서는 덴티움이 오늘 4%대 급등을 했고요. 네. 화학 섹터에서는 금양이 24% 상승하면서 시총 벌써 3조 원을 넘겼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수화학이 20%,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 8%, 7%씩 상승을 하면서 이차전지주들이 오늘은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본주들보다는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오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3%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조금 이제 화장품도 화장품. 좀 매출액이 늘어날까 기대가 되네요. 근데 오늘 전철 한 통에 있을 때 저 혼자만 마스크 벗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남들이 모두 이해하면 또 아니하잖아 절대. 그래서 그냥 딱 분명히 쓰고 있을 걸 하고 안 쓰고 왔더니 진짜 나 혼자 안 쓰고 있더라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안 쓰나 봐요. 그 지하철 타서 옆에 들어보니까 혼자만 안 썼다. 증권맨들인가 증권맨들. 그런 거. 일단 무조건 역발상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네. 깨지나 이기나 그죠? 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금양 많이 오르니까 자꾸 주변에서 배터리 아저씨 불러가지고 대담하라고 자꾸 그러네 아주.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서 네.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많이 나오셔서 우리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네,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이 오늘 2%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연기했더라고요. 되게 아직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상률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협의가 좀 길어지는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섹터가 두 번째로 하락을 했는데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DLENC 다 1, 2%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게임주들이 엄청 강세를 보였거든요. 중국에서 3개월 만에 한국 게임 5종을 판호 허가 냈습니다. 네. 넷마블, 넥슨 게임즈, 데브 시스터즈, 넥슨, 그리고 T3 엔터, 이건 비상장 회사인데요. NH증권에서는 가장 큰 모바일 게임 시장이 중국인데, 이 중국에서 판호가 열린 것은 최근 국내 게임 시장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와중에 생긴 일이어서 23년도 내내 주가에 긍정적인 이벤트다라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향후에 판호를 또 받을 수 있는 회사는 21년도 9월에 공시를 통해서 5개 게임 퍼블리싱을 발표한 NC소프트,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네오위즈, 넷마블, 넥슨도 거론을 했고요. 오늘 데브 시스터즈, 넥슨 게임즈 13%, 14%씩 급등을 했고, 엄청나게 올랐네요. 넷마블도 6%, NC소프트는 1% 상승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4%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사실 아키웨이지 워라는 신작 게임을 정식 출시를 했는데 애플 앱스토어 1위도 기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출시만 되면 주가 빠져. 그러네요. 요즘은 거의 교과서야 이게. 참 심해. 1위를 했음에도 이건 진짜 심하네. 예. 네. 그리고 지금 미분양 가구 7만 호가 넘게 발표가 됐잖아요. 1월 말 데이터로 7만 5천 가구 발표됐는데 원희룡 장관이 미분양 10만 가구까지는 각오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7만 5천 가구도 사실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미분양 가구 상승률이
기울기는 조금 완만해지더라도 10만 가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분양 지역 가장 심한 것은 대구인데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이 부동산 극성수기일 때 그때 나온 물량이라서 분양가가 좀 비싸다고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한 30% 정도 비싸고 세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양이 많은 거다. 그래서 가격만 분양가만 좀 낮추면 미분양이 좀 심각성이 조금 덜해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정부에서 매입하기보다는 분양가 낮춰라 이런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물량 한 60%는 그래도 대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건설사들의 금융위기로 이 전이된 물량은 극소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여전히 매수자는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매도자는 호가를 좀 매수자들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일부 체결되는 이제 거래는 되지만 그래도 관망세가 아직 크다라고 네. 원희룡 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왜 미분양이 입주해야 할 사람이 안 입주해서 미분양이라는 거죠? 아니죠. 안 팔린 거죠. 안 팔린 거죠. 아니 원래 다 팔아놓고 건물 짓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건물이 아직 안 지어졌는데 네.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도 다 안 팔리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잖아요. 선분양. 예. 그래서 짓기 전에 분양을 분양을 끝내잖아요. 네. 분양이 안 됐음에도 짓는다고? 나 좀 헷갈려서 그래요. 내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네. 좀 헷갈려. 나 단독주택 사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가끔씩 갑자기. 후분양도 요즘 나오긴 하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선분양을 일단 해서 건물이 아직 완공되기 이전이지만 그래도 분양은 합니다. 근데 대구나 뭐 인천 쪽 이런 데는 워낙 공급 물량이 많아서 분양가도 게다가 높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청약을 안 해요.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여있어요. 근데 왜 지었어? 이미 시행사에서 계획을 다 해놓고 허가도 받고 착공을 시작을 한 거죠. 시공사도 선정을 하고. 보통 착공 전에 다 분양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한국은? 착공 전에요? 예, 아니, 다. 뭐 착공 이후에 하는 것도 있고요. 착공도 전에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착공 이후에 하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양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공사를 아예 멈춰버리면 그것도 좀 그렇죠. 왜냐면 이 완공이 아직 미분양 지금 당장 미분양이라고 해서 계속 안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이 조금 네. 괜찮아지면 네. 뭐 완공은 한 뭐 1, 2년 뒤에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팔리면 되니까 일단 짓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한 70% 이상 분양이 되는 경우만 집을 짓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죠. 예. 분양이 뭐 안 되더라도 분양을 예를 들어 30%만 분양이 돼서도 져야 되는 건가? 약속이니까? 뭐 줘야겠죠. 그럼 3동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10동 지을 거? 그거 안 되는 모양이지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지어놓고 나중에 이 완공이 됐는데도 여전히 안 팔린다. 이거는 악성 미분양으로 네. 분류를 하죠. 네. 근데 아직 뭐 악성 미분양이 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구 지역은 미분양이 굉장히 대구가 부동산 잡히죠.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뭐 수성공가 이런 데는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 네. 부동산 가격이. 네. 그래서 근데 여전히 매수자는 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매도자는 그래도 너무 낮출 생각은 없고 또 이제 반등을 하는 것 같은. 부동산 가격을 보면 웬만한 월급쟁이들은 다 이렇게 개미같이 느껴져. 아파트 옆에 기어다니는 개미처럼 느껴져. 아니 왜냐면은 변리사들도 집 사기가 힘들었어. 그 변리사가 그 월급쟁이의 지존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고액 연봉. 그다음에 개원의도 상당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옛날에 자리 잡으신 분은 그분들이야 뭐 몇 채씩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막 이제 요즘에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은 집 한 채 사기가 그러니까는 제일 돈 많이 번다는 직업조차도 집 한 채 사기가 힘드는. 물론 그렇죠. 요즘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직업이 뭐든 간에 뭐 연봉을 뭐 1억이 넘더라도 뭐 요즘 데이터 보니까 대기업들 평균 연봉 1억 넘는 데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1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집 사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렇죠. 2억을 받아도 힘들 것 같은데. 2억을 받아도 힘들죠. 3억을 받아도 아마 힘들 거예요. 3억을 받아 3억 한 절반 세금 떼고 그렇죠. 나머지로 또 그중에 절반 이상 생활비 하고 나머지 모으면 3억 받아서 절반 세금 떼고 절반 생활비 쓰면은 절반 세금 내고 10년 한 5천 생활비 쓰고 10년 모아서 그 집 사네. 1억씩 모아도 3억 벌어서 10년 모아야죠. 와 힘들구나. 그렇죠. 네. 힘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이 조금 이렇게
돋보였는데요. 일단 삼성에서 로봇 투자 확대한다라고 한종희 부회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 리서치에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로봇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제품 출시도 준비 중이고 총 역량을 쏟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지분을 15% 정도 확보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특수관계인 주식에 대한 콜옵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다 행사하면 지분이 한 60%로 늘어나는데 이 나머지 지분 요거 인수계획 없느냐 이런 네. 질문에 대해서도 뭐 보완 상황이긴 한데 조금씩 성사되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인수 기대감도 좀 잃었던 것 같아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7%또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산업부에서 또 민관 공동으로 5년 동안 2조 원 정도 투입해서 이 로봇 시장을 키울 건가 봐요. 네. 이 로봇 산업의 이 규제 혁신도 추진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6월까지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1.0 수립한다고 하면 뭐 2.0, 3.0 계속 나올 건가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핵심 산업으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지난주였나요? 그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2.5억 불 넘게 굉장히 최고가로 네. 이제 조선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로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데 이번에 베트남에서 한화가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잖아요. 이 기업 네. 결합 승인을 내렸습니다. 8개 규제 당국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이 4번째 승인이고요. 아, 베트남한테 승인받았다고 주가 그렇게 올랐어? 베트남한테 신기하다. 받았다고만 오른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흐름이 좋습니다. 그때 신조선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워낙 높은 최고가의 계약 체결하기도 했고 그래서 워낙 그리고 주가가 또 안 올랐던 sek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기자재들도 엄청 올랐어요 좋았고요. 오늘. 네. 네, 그래서 이 남은 곳이 한 4곳 정도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EU,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공정위까지 이렇게 승인이 남아 있는데 뭐 빠르면 4월 한 달 뒤쯤에는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 대우조선해양이 5%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도 4%대 상승을 했고요. 네. 뭐 HSD 엔진, 성광밴드, 세진중공업, 한국카본 이런 기자재들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예전에 남양유업 이 주총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상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의결권 자문기관 ISS에서 남양유업의 감사 선임한 주주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 공고를 했고 나머지는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일단 그 소송이 걸려 있기도 걸려 있는데 차 파트너스 운용이라는 이 다른 운용사에서 주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선임안 요거는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네.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요거는 찬성 공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보통 이제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이렇게 찬성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뭐 국내든 국외든 요거 의견을 많이 거의 대부분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네, 요게 좀 네, 영향을 좀 끼칠 것 같고 차 파트너스 운용은 또 다른 주주 제안들도 했는데요. 주당 원래 1,000원 배당 하는데 2만 원 배당해라. 네. 네, 현재 주가가 한 50만 원대니까 2만 원이면 그래도 적진 않죠. 예전보다는 굉장히 커져 있는 네. 규모고 그리고 주당 지금 57만 원인데 82만 원에 지금 대주주가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주주 물량만 사지 말고 나머지 소액주주들 중에 절반 정도도 82만 원 좀 취득을 해달라라고 자사주 취득 안건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우선주가 상장 주식수가 20만 주를 밑돌면 상장 폐지됩니다. 네. 이번 주총에서 통과가 안 되면 6월 말 기준으로 20만 주가 안 되면 또 상장 폐지로 가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또 여러 개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의결권 자문기관이 요 우선주 액면 분할안 요거는 반대를 했더라고요. 네네. 저도 요거는 왜 반대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주 주주들은 뭐 상장 폐지될 이슈인데 왜 이거는 반대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53%이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대주 지분율이 높은데 이 차 파트너스 운용이 왜 주주 제안을 했지? 통과될 가능성이 없네? 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차 파트너스 운용 지금 이제 대주주가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홍원식 대주주 혼자서 이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상대방인 하렌코의 동의를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하렌코가 또 동의를 안 해주면 의결권 행사를 이 대주주 네.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홍원식 대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못하더라도 이 82만 원의 자사주 매입해라, 그다음 주당 2만 원씩 배당 줘라 이런 차판으로서의 운용이 이 안건이 통과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실제로 이 과거 사례들을 보면 네. 이 감사 선임만만 좀 통과될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이 기존의 회사하고 좀 협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선임안이 통과가 될 정도로 의결권 위임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회사 측에서 이제 협상에 좀 제한을 하는 이런 경향도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의결권 행사 기간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의결 그 전자투표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비사이드라고 하는 네. 곳이 하나 있죠. 예, 거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한국예탁결정원의 전자투표 K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evote.ksd.or.kr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놀랍게도 사적 회사예요. 삼성증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vote.samsungpub.com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 그 주주총회의 전자투표권을 그 evote.ksd.or.kr에 올려놓은 회사가 있고 삼성팝에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확인하셔가지고 삼성팝으로 들어갈지 아까 K보트로 들어갈지를 결정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그 포탈이나 이런 데도 전자투표 찍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 뭐 삼성증권 이렇게 하든가 전자투표 온라인 전자투표 뭐 이런 거 하면은 또 K보트가 나오니까 그 둘 중에 들어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에다 전자투표를 올렸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중에 보시면 주주 뭐 의결 뭐 저거 이걸 이사 뭐 선임권 뭐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제일 뒤에 보면 주주 제한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요즘에 주주 제한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늘려달라,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해달라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주한테는 지금 주주 행동이니까 일종의 그런 것 때문에 무조건 제일 끝번부터 찾으셔가지고 이거 내가 동의해야 되겠다. 우리한테 돌려달라는 이야기구나. 뭐 이러면은 그런 걸 한번 동의를 해주시면 자기한테 좀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뭐 갖고 계신 회사들 주주총회 모집 공고 이런 걸 보시면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있고 도입한 회사라면 말씀하신 요 두 군데 가가지고 표를 행사하시면 되고 도입 안 한 곳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입 안 한 곳이더라도 의결권 위임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의결권 위임은 또 비사이드라는 앱에서도 요즘은 또 가능하더라고요. 또 신기하더라고요. 광고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뭐 돈 받은 게 또 없고 거기 없습니다. 아는 데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고 저는 몇 군데 회사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 주주 제한 올라오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 주주 제한 올라오는 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객분들한테 이게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네. 의결권 위임을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 되게 쉽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 달에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유한타에서 좀 찍어줬습니다. 네.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은 지수 리밸런싱은 6월 8일에 진행을 하고 대상 종목은 5월 중순경에 아마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래서 그때 뭐가 들어올지를 예상을 한 겁니다. 근데 금양이랑 코스모화학을 가능성 높게 전망을 하면서 오늘 금양 24% 상승, 코스모화학 7% 상승하는데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고요. 율촌화학도 편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중간 수준으로 전망을 했고 반대로 편출 종목도 있겠죠. 화생 엔터프라이즈와 케이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 두 종목이 뭐 오늘 뭐 떨어진 건 아니고 화생 엔터프라이즈는 0.7% 하락, 케이카는 1.5% 상승했으니까 뭐 요즘은 이 정기 변경 리밸런싱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난했던 하루가 지나가는데 이제 내일 밤이면 FOMC도 예정돼 있죠. 네. 25bp 상승 확률이 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다시 올라갔는데 그 다음 달은 또 없어? 웃겨 아주. 네, 웃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전까지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